중년층의 가장 큰 고민, 이사해야 할까, 버텨야 할까,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오프닝.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떠나고 싶고, 다른 한 구석에서는 떠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 주인공은 똑같은 고민 끝에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희 씨, 올해 58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23년 전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에는 신혼부부였고 이 집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식탁하던 식탁,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베란다. 모든 공간에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너무 넓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방들이 보입니다. 청소할 곳은 많은데 쓰는 공간은 거실과 안방뿐입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계단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1층짜리 빌라나 작은 아파트로 옮기자고, 여기서 나오면 목돈도 생기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정희 씨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집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가 두려운 것일까요? 이정희 씨는 밤마다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균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고 또 멈추고.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3번을 쉬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계단을 올라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서럽고 화가 나는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이정희 씨는 인정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약해지고 집을 관리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큰딸이 가족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외손주 둘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집은 넓어서 좋다고, 숨바꼭질하기 딱 좋다고. 이정희 씨는 손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이 집이 추억이 될 텐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녁 식사 후 큰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이도 이제 있는데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같은 말을 하니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 가족이 돌아온 후 이정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아직도 오래된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는 낡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곳. 주방에서니 수천 번 요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새벽,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분주한 시간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던 평범한 저녁들, 모두 이 주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23년 동안 봐온 풍경입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아침마다 지나가는 이웃들, 저녁이면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나직하고 편안합니다.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의 이야기. 일주일 후 이정희 씨는 아래층에 사는 김순옥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순옥 씨는 이정희 씨보다 5살 많고 이 아파트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순옥 씨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이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옥 씨는 이 동네 토박이었고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걸까? 김순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신도 요즘 혈압약을 먹는데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이 계단이 산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층짜리 빌라로 이사 가기로. 넓이는 반으로 줄지만 엘리베이터 걱정도 없고 관리비도 반이고 무엇보다 살기 편할 것 같다고. 이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섭섭하진 않냐고. 25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쉽지 않냐고. 김순옥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섭섭하죠, 당연히. 하지만 집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다고.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며 이정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옥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오르는데 오늘따라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순옥 씨네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미 몇 군데 알아봤다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한번 보러 가자고. 이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적 문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아들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한다고. 내년 봄에 식을 올린다고. 이정희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막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난 것입니다. 축하한다고. 언제 며느리 될 사람을 보여주겠냐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결혼하면 당분간 이 근처에서 전세로 살 생각인데 엄마 아빠가 괜찮으시다면 가끔 아이를 봐줄 수 있겠냐고. 둘 다 직장을 다녀야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이 절실하다고. 이정희 씨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손주를 돌보는 게 무슨 굿짝이냐고.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네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로 가면 손주를 자주 볼 수 없을 텐데. 아들이 돌아온 후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계획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손주가 태어나면 이 근처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까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까? 손주를 돌보면서 이 넓은 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자니 손주를 못 보고 남아있으니 점점 힘들어지는 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뭔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 걸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정하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희 씨를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선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정희 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박미선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5년 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30년 살던 집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사를 갔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새 동네가 낯설고 새 집이 어색하고 무엇보다 오래된 추억들을 떠나온 것이 너무 슬펐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졌다고 합니다. 새 집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외출이 편해졌고 집이 작으니 청소도 쉬워졌고 관리비가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박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기억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집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편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이정희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김순옥 씨도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박미선 씨의 경험담. 여러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정희 씨는 한 가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사가 유일한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1층 매물은 없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은 없는지.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마침 같은 단지 내에 다른 동에 1층 매물이 나왔다고. 넓이는 지금보다 작지만 10평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1층이라 계단 걱정도 없고 같은 단지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작았지만 부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1층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바뀌고 마당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은 단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네 근처이기도 하고. 이정희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집을 정말 떠나도 되는 걸까? 23년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도 되는 걸까? 이정희 씨는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골 슈퍼마켓, 매일 산책하던 공원, 오래된 빵집.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